사실 제가 이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에 덴마크에 대한 취재를 했어요.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의 사회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가? 저는 앞에서 두 분이 이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딱 키워드로 얘기한다면 자존감, 그다음에 연대의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자리에서 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진순 교수님은 오마이소스 물정을 모르셔가지고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10만인 클럽 회원에 좀 더 많이 가입하시면 인력도 늘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세월호 우리 모두가 진짜 여러 가지 이 참사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그 선장과 그다음에 선원들이 당시에 제대로 된 책임을 가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존감의 부재와 연대의식의 부재,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비단 세월호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이 내항 여객선을 분석해봐도 70% 이상이 계약직이라는 거죠. 근데 자존감의 부재와 연대의식의 부재는 이 선박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노조 가입률이 우리 김호 교수님 어떤 데는 막 11%라고 하고 10%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낮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노조 가입률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연대의식의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지금 안산에만 참여한 사람이 40만 명, 전체적으로 막 50만, 100만 명이 이렇게 출마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이렇게 줄지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을까? 또 얼마나 내가 위기에 처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런 연대의식의 보호 속에서 살아왔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우리가 그런 선언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연대의식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률의 1위, 출산율의 꼴찌 이런 게 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덴마크 사회를 취재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왜 이들은 이런 사회를 또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 덴마크 가가지고 키워드들을 뽑았는데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크게 6가지라면 자유, 평등, 신뢰, 이웃, 안정, 환경. 그 다음에 거기에 4가지를 붙인다면 자존감이 있다, 잘 즐긴다, 실용성을 중시한다, 낙천적이다 이런 건데요. 유엔이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을 구해줄 이웃이 있는가?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키워드 이게 함께 있죠. 이 택시기사입니다. 식당 종업원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을 내가 인터뷰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택시기사가 식당 종업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 딱 한눈에 봐도 나는 지금 이 일을 즐기고 있다.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 이런 게 팍팍 다가온다는 거죠. 이분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엄청 자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열쇠 수리공입니다. 자기 아들이 열쇠 수리공인가를 굉장히 저에게 자랑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아들 자랑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더라 말이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갖고 있을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사회복지가 되어서 교육비가 무료이고 병원비도 무료이고 어떤 위험에 처해도 자기가 사회 안전망 속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출발선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그거예요. 나는 의사나 교수, 판검사와 동창회 가서 절대 꿀리지 않는다. 열쇠 수리공인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자존감.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식당 종업원을 일을 하고 있고 좋아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또 관련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식당 종업원인데 전국 식당 종업원 연대 노조가 있대요. 그래서 35년째 노조 회비를 20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외롭지 않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생겼냐? 자존감과 연대의식. 이분 뭐 하시는 분 같습니까? 네, 교장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도 통한다. 이게 덴마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든 것인데 이 학교에서부터 성적이 좋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이고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거를 긴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는 것. 그 속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죠. 또 공부를 못해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문제아가 돼도 축구를 잘해도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속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7학년까지 시험을 안 보고 또 점수를 안 매기고 등수를 매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반과의 연대의식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급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친구들은 교육과정의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인생 학교에 갑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1년간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자존감과 연대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공짜가 없고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 덴마크가 말이죠. 150년 전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정도 이동해도 카메라가 잡습니까? 네. 원래는 땅이 이 정도 됐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만큼.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한국 전쟁 혹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엄청난 아픔을 150년 전에 가졌는데 이때 이런 참사 속에서 희망을 가꾸기 위한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룬트비의 교육이죠. 깨어있는 농민 만들기. 오늘 시마니 클럽 긴급 토론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 시민이 먼저 깨어있어야 된다. 그걸 학교 시스템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만들기. 그래서 시민들이 촘촘하게 함께 연대하면서 생활 속에서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농민 한 명이 하면 힘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니까 뭔가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가스의 국토개간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정신적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거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뜻으로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을 하나로 일깨울 수 있는 그 정신적 가치가 뭐냐. 이걸 찾고자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도왔다는 거죠. 철저히 시민 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매우 중요하죠. 비판의 자유와 상호 토론이 보장됐다는 겁니다. 150년 전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 때문에 오늘날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되었고 그 기저에는 국민 개개인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표현으로는 즐겁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즐겁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연대의식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도 덴마크를 배우려고 90년 전부터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상록수 소설 시문의 상록수를 보면요. 덴마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농촌. 그때는 이제 농촌을 잘 살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이 최초의 이화여대생이고 이화여대 총장을 한 김환란 박사 또 감리교단의 목사인 양주삼 목사 이런 사람들이 1928년에 덴마크에 갔습니다. 우리도 덴마크처럼 이상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실패했죠. 이렇게 간 사람들이 나중에 일제 말에 다 친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정신의 핵심이 시민 주도이고 자유 토론이고 연대이고 이러는데 그런 건 없이 천황폐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그 길로 갔으니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덴마크 배우기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박정희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972년에 국정교과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그룬트비를 배웁시다, 덴마크를 배웁시다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에 이걸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청와대 새마을운동 담당 비서관인데요. 아주 박정희스럽게 이분을 임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러가지고 당신이 하시오. 철저히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했던 거고, 근데 뜻밖에도 이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상당히 새마을운동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유신으로 활용한 거예요. 1년 만에 새마을운동 1년 만에 유신 독재를 선포하고 공화당 조직을, 지금의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새마을운동 조직으로 이렇게 가져가, 이 속에서 다시 한번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늘 얘기하죠. 인재다, 인재다, 인재다. 이것도 인재고 저것도 인재다. 근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배우지 못할까? 근데 저는 굉장히 끔찍했어요. 덴마크를 취재하면서 나보다 먼저 덴마크를 배우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왜 안 됐는가? 이거를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레미제라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내일은 온다죠. 내일은 어떻게 오느냐? 내일은 우리들의 오늘이 만들어 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저는 해야 될 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말이죠, 세월호 참사가 오기까지 우리 김호우 교수님이 다양하게 분석한 그 비극의 원인들, 그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길을 우리가 그동안 따라왔다. 한 6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 미국의 길이 아닌 다른 길도 있다. 덴마크 같은 길도 있구나. 어떤 길? 자유, 평등이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하면서도 평등할 수 있다는 것.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직장인이 근무하기 좋은 나라가 이분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면서 직장인이 직업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덴마크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길도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참는 과정에서 해야 될 게 포위입니다. 포위. 그러니까 기존의 길을 가자고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너무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이미 좋은 것들은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기존의 길을 가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이 참사의 종합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진수 소장이 말씀하신, 김호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안들이 있는데, 그런 대안을 우리의 직장, 우리의 회사, 우리의 조직에서 실천을 해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서, 아니야, 길을 바꾸고 싶지 않아, 그대로가 좋았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위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 거죠. 오마이스는 오마이스 나름대로 시민 참여 저널리즘의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그러한 대안적 모델들이 그들을 포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런 포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노란 테이블을 통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겠지만, 이게 기존에 우리가 걸어온 이 신자유주의적인 길, 미국의 뒷길을 쭉 따라온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최초로 시도하는 5년간 혹은 10년간 상당한 혼란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마크 사례처럼 이 사람들이 150년 전에 뿌려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20년의 약속, 가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정부와 시민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만든. 이건 뭐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바꿔야 될 그 핵심적인 무엇들, 그 어젠다들을 노란 테이블이건 뭐든 해서 만들어내서, 이건 진보와 보수가, 여와 야 누구나 상관없이 그래, 이 길로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변함없이 가자, 이 약속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이리 바뀌든 저리 바뀌든 꼭 해야 될 핵심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하나하나 뚜벅뚜벅 가자. 다른 길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찾아가자. 긴 호흡으로 가자.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도 편집에 실패하는군요. 제가 5분을 상당히 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세 분을 이 앞으로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